페이지는 144쪽. 피시고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2차 방정식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2차 방정식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시험 본 거 기말고사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빠르게 지나갔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근의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은 두 가지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근의 공식과 짝수 근의 공식, 이렇게 두 가지 다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상 중학교 때 많이 보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판별식이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는, 중3 때는 판별식이라는 말 자체는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요거는 본 적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판별식 D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 그래서 판별식 D는 이렇게 쓸 거고, 그런데 짝수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B가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형태로 쓴다. 라는 거였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와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얘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어요. 얘가 0보다 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 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얘가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복소수 i라는 허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앞으로는 두 허근, 허수근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오늘 배워야 되는 근과 계수의 관계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애다. 근데 보시면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라 쭉 나와 있고,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순서대로 내가 썼잖아. 그치? 문제를 우리가 개념 정리하면서 요 순서대로 배웠다는 건 뭔 소리냐면, 문제 풀 때도 요 순서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인수분해가 만약에 돼.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했어.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는 거야. 너네 인수분해가 되는데 근의 공식 써?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는 되는데 판별식을 굳이 쓸 필요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넘어오는 거야. 근의 종류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전부 다 뭐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에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의 공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판별식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앞으로 넘어갈 건데, 판별식은 근의 종류를 물어볼 때 또는 문제에서 근의 종류를 주고 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근을 직접 구하거나 근에 대한 관계성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근의 종류를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 근의 종류를 물어보지 않으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가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과 그 2차 방정식의 계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봐봐.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런데 얘의 근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알파와 베타래. x값을 구해봤더니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문제.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알파와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최고차항 해수 a에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형태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ax 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a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여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의 A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냥 전개한 거예요.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썼고 전개했던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식과 여기 적혀있는 이 식은 같은 식일 수밖에 없겠죠. 같은 식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은 식이다. 즉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거야. 같은 식이라는 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즉 항등식이라는 건 x제곱끼리, x끼리,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끼리 전부 다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떤 식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느냐? 예, x제곱끼리는 어차피 똑같고요. x끼리 비교해보시면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A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상수항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C는 알파 베타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여기 적혀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식과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다? 여기서 마이너스 A를 반대로 넘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A를 반대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불러요.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왔다 그랬지. 근데 중학교 때 뭘 배웠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넘어갔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에서 X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죠. 맞지?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유도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게 근의 공식이야. 그 말은 뭐야? 알파와 베타는 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파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볼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래 놓고 그냥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둘을 뭐 해보겠다. 이 둘을 더 해보겠다. 얘들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죠. 맞지? 그럼 둘을 더하면 얘와 얘가 어떻게 돼? 지워지겠네? 맞죠? 얘와 얘는 지워져요. 지워지면서 남는 애들만 적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볼 거야. 둘을 곱해볼 거야. 그런데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니? 얘 곱하기 얘를 무슨 공식이라고 불러?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면서 식이 정리되면서 A분의 C가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공식 2차항분의 1차항, 2차항분의 상수항이라는 공식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얘를 모르면 뒤에 문제를 이제 못 풉니다. 알겠지?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네가 출제자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3번까지는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고 4번은 처음 나오는 내용이야. 그럼 학교 시험에 당연히 뭐가 많이 나와? 당연히 얘가 나오겠지. 맞죠? 얘네들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학교 시험에 당연히 얘는 무조건 나와요. 얘가 안 나오는 학교 시험은 없어.
알겠지? 얘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인데 2차 방정식까지 또는 2차 함수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인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안 외우면 그냥 한두 문제는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식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실 공식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 그런데 근각계수의 관계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나는 사실 어떤 주의냐면 수학에 나오는 공식은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주의거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지만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는 일단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또는 근해 공식 같은 거. 너네 근해 공식 무작정 외웠잖아. 중학교 때. 쟤를 막 유도하는 과정을 외우지 않았잖아. 그냥 무작정 외웠죠. 쟤가 왜 나오는지 보다는. 맞지? 그런 식으로 일단은 무작정 외우세요. 설명은 해드리지만 일단 무작정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거다. 인수분해가 굳이 되는데 쓰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2차 방정식의 켤레그는 뒤에 문제 보면서 합시다. 쭉 넘어갈게요. 1번 봅시다. 우진아, 너는 저번 시간에 어디가 그렇게 아팠니? 어? 몸이 안 움직였다는 게 왜? 갑자기 음. 그럴 때문에 딱 그때가 진짜로 뭔 소리야? 너 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니? 네. 뭔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 받아. 차. 뭐 줘? 지수 뭐 줄까? 안 먹어? 레몬? 그거 째줘. 봅시다. 장마가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안 끝나더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또 비 온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또 온대. 참 이게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진짜 저번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래 장마였거든? 근데 비가 오다 말다 했잖아. 그 다음 토요일 날 폭염주의보였어. 알았어? 소리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폭염주의보였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화수에 또 하루 종일 비가 온대. 날씨가 이상해. 지구가 멸망할 건가 봐. 너네는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지구가 갑자기 내일 멸망을 해. 그럼 억울할 것 같아? 이런 얘기 진짜 사탕 흘렸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 만약에 이게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 이제 너네가 만약에 군대 이제 막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전쟁이 나. 그럼 그게 더 억울할 것 같아? 아니면 내일이면 군대에서 나가. 저녁이야. 근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전쟁이 나. 둘 중에 뭐가 더 억울할 것 같아? 군대를 안 가도 굉장히 참여하는 거. 아니지. 만약에 군대를 가기 전이었으면 전쟁을 안 가지, 너는. 군인이 아니니까. 훈련을 안 받았잖아. 그런 거지. 뭐가 더 억울할 것 같아? 첫 번째로 첫 번째가? 전쟁을 안 가도 되는데 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나는 이제 억울한 거 끝났어. 이제 전쟁이 나도 안 끌려가. 작년까지 끝났어, 난. 알겠지? 너네도잖아. 똑같잖아, 지금 상황은. 전쟁 나면 너네도 안 끌려가잖아. 전쟁 나면 나도 안 끌려가. 근데 작년까지는 끌려갔어. 작년까지는 전쟁이 났으면 끌려가는 신세였는데, 올해부터는 끝나가지고 다. 왜냐면 응? 아, 이게 군대가 있고, 예비군이 있어. 그 다음에 민방위가 있어. 이렇게 총해서 한 15년인가 그래. 15년인가 그런데 군대가 2년이고 예비군이 6년인가? 그렇고 나머지 몇 년이야?
한 9년 정도가 민방이야. 이게 얘가 4년이고 9년이었나? 하여튼 이렇게야. 근데 여기까지는 전쟁이 나면 전쟁을 나가. 여기서부터는 전쟁을 안 나가. 그 여기까지 끝나면 민간인이야, 그냥. 그래서 아마 너네 아버님들은 다 민간인이야, 이제. 전쟁 나도 불려가고 이런 건 없어. 근데 나는 전쟁 가면 불려가긴 해, 시청으로.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라 시청으로 가서 이제 그런 일을 도와주는 거지. 전쟁을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우진이 같은 애가 이제 못 모르고 막 뛰어다닐 거잖아, 전쟁 나면. 학교 안 간다고 막 좋아하고 뛰어다닐 거잖아. 그거 잡으러 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리고 너는 이제 아마 아버님들은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안 가실 거야. 나도 1년에 한 번씩 군대에서 전화 와. 잘 살아있냐고. 진짜로 잘 살아있냐고 생존 신고 해. 1년에 한 번씩. 근데 너네 아버님들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할 거야. 내가 이 지역에 정확히 살고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한국을 뜨진 않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러 전화 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뛰는 잡히러 가. 붙잡지 나를. 그러니까 한국 뭐 해외 여행 가는 거 말고 아무 말도 없이 이민을 가. 그럼 불법이잖아. 그거 잡으러 오는 거지. 난 아직은 민방이니까. 혹시 전쟁 나면 와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거야. 나중에 또 군대 가서 배워. 이제 너네 아직 한참 뒤니까. 아무튼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우진아,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두 가지라고. 첫 번째 판별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가거나. 근의 공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야. 알겠죠? 알고는 있지만 거의 안 써. 100문제 풀면 한두 문제 정도야. 알겠죠? 그래서 진짜 써야 될 때는 내가 또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머릿속에서 지우고 둘 중 하나야. 판별식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 근데 판별식은 근이 뭔지 구하는 게 아니라고. 판별식은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봐봐. 실수냐 허수냐 물어보고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간다? 아,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구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됐어? 여기서 a, b, c 없잖아요. 이러면 안 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 밑에도 적혀 있죠.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1번부터 4번까지를 구해봐라. 근데 일단은 4번을 제외하고는 1, 2, 3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런데 학교 시험에는 4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올해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잖아,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요 지역, 그러니까 충현, 광희, 운산, 소아 요 4개 정도? 너네가 보통 요 4개 중에 가잖아. 요즘은 하안동에서 광명고도 많이 가던데, 해봤자 이렇게 5개인데 너네가 뭐 광문고, 명문고를 가진 않으니까 가봤자. 아무튼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 5학교들 중에 2개 학교에서 나왔어요. 요게 요런 식의 형태의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 거니까 일단은 기본 형태 다 알아두시고요.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그냥 얘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그러니까 분수의 합이니까 통분해를 볼 건데, 우진아 칠판 봐라. 통분해를 해보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 분의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베타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제곱 되겠죠.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 곱셈 공식 변형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거 있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 전부 다 집어넣으시면 답인 거예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6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통분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다 집어넣어서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애요.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얘 봐봐. 얘를 미련하게 푸는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얘를 그냥 다 전개라는 거야. 얘를 다 전개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9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3 알파가 아니라 맞나요? 아, 얘 잘못 썼구나. 이거 마지막으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다시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얘는 4구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얘 볼게요. 요 두 개.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니까 이렇게 곱하면 6, 4, 24구나 알 수가 있어. 또 여기에 있는 알파 제곱과 여기에 있는 베타 제곱은 앞서 봤던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집어넣으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 알파 베타 저기다가 9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와 얘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해서 계산할 수 있어.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쉽냐고. 이 계산 과정이 편하냐고. 아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2차식이 아니라 3차식, 4차식이면 어떨 거야? 실제로 나옵니다. 뒤에 가서. 얘가 3차고 얘도 3차야. 그럼 둘을 곱하면 몇 차야? 3차 곱하기 3차니까 6차식이 만들어져. 6차식을 다 계산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문제를 푸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뭐 통분을 하거나 곱셈공식 변형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뭘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단순 연산으로 다 전개를 하게 되면 식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봐봐. 얘의 두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근의 가장 기본 성질은 뭐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라는 애가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라는 애가 있잖아. 맞죠? 그럼 내가 얘를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 어떻게 변형해 볼 거냐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죠? 4알파를 3알파와 알파로 쪼갠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얘를 반대로 넘기면 알파 플러스 2로 쓸 수 있겠네?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는 베타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어? 됐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요거? 여기다 넣은 거야. 알파를. 요식. 얘의 근이잖아. 됐어?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으로 바뀌어, 이 식은. 위의 식은 이 식이랑 같은 식이야.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의 플러스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가 되면서 집어넣으면 끝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지저분할 때는 또는 식이 차수가 크거나 식이 길 때는 어떻게 하자? 근의 성질, 즉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자라는 거야. 무작정 집어넣지 마. 알겠죠? 무작정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밑에 뭐 288번이나 289번은 괜찮은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290번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 방금 우리가 봤던 4번 문제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발전 문제.
밑에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90번. 우진이 졸리니? 아직 졸리진 않지? 음. 성현이는 졸리면 얘기해. 우진아, 애들 숙제 다 하면 오답노트 좀 만들어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가토스 학원입니다. 네, 네네. 아까 전화 주셨는데 제가 수업 중이라서 못 받아서. 네, 혹시, 네네. 네네. 네, 네네네. 아, 제가 그래서 채우랑 얘기 중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그때 방학이기도 해서 낮 시간이 계속 비잖아요. 네, 그래서 보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특강까지 해서 정규 수업이랑 3일을 빠지는 건데, 그거를 다 빠지면 이제 너무 이제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가 아마 힘들 거라서, 그거는 아마 낮 시간에 따로 시간을 잡거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저랑 채우랑 맞춰서 잡아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보강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채우 스케줄을 받았어요. 채우한테 연락을 해서, 네, 스케줄을 받아서 그 스케줄이랑 저랑 좀 맞춰보고, 그 다음에 내일 어차피 휴가 학원에 오니까 내일 확정적으로 이제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음, 근데 어차피 다른,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진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월수금반에 와서 미리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저히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저랑 뭐 어쩔 수 없이 따로 잡기는 해야죠. 제가 그래도 남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여행이 근데 체험만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학생들도 그 주에 많이 여행을 가요, 사실. 그래서, 네, 어차피 이제 그 학생들까지 다 묶어서 보강을 진행을 하긴 해야 돼서 저희가 보강을 하루 빠지는 거면 괜찮은데 3일이나 빠지는 거는 사실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네, 다 보강을 어차피 다른 학생들도 진행을 해줄 거라 특히 이제 방학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빠져서 네, 아마 보강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내일 채워 오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쵸. 네, 네, 네. 채우 잘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숙제 같은 것도 학원에서 다 끝내고 보내고 이러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막 너무 힘들거나 그랬으면 벌써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음, 네. 음, 네. 음, 네. 네, 네, 네. 네. 음,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네.
네, 그 부분 제가 채호한테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네, 그쵸. 네. 일단은 채호랑 내일 그 보강 일정 잡히는 대로 문자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풀어보셨나요? 뭐해? 2번 같이 한번 봐볼까? 2번? 290번에 2번. 지금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 k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거니까 적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일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k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써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식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 뒤에 식을 보니까 그냥 무작정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는 식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는 0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니까 정확히는 다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라는 애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볼 건데 정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에서 4알파를 빼내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알파가 될 거니까. 그러면 4알파를 반대로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는 4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베타도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항상 알파 베타는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바뀐다? 4알파 분의 1 더하기 4베타 분의 1은 16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4를 약분해 보시면 4가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은 통분하시면 되죠.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우리가 적었던 거 5와 K 여기 K에다 집어넣고 5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K가 몇인지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했나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맞풀기 능력 2번에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라라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특히 1번이에요. 특히 1번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여기서 뭔가 부수적인 걸 더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근을 줬잖아. 근이 뭐 알파, 베타, 미지수가 아니잖아. 그냥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준 거잖아.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얘를 집어넣어야죠. 아니면 두 번째, 두 근을 줬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새로운 걸 배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다 풀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분명히 근각계수의 관계 단원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지? 너네가 특히 이런 애들이 있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문제 풀 땐 문제도 잘 풀어. 근데 시험만 보면 못 봐.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걸 읽고
요걸 읽고 그냥 단원 읽고 그냥 그대로 풀어. 근각계수의 관계 단원이면 무조건 얘를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어. 그런데 시험 볼 때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문제만 띡 있잖아.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그걸 보고. 대부분 그래.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이 수학 시험만 보면 못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풀어. 위에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은 어떤 문제집을 보든 유형 1번에 어떻게 풀고 유형 2번에 어떻게 풀고 다 적혀 있잖아. 그거 보고 따라 풀면 안 풀려. 또는 대표 문제 보고 여기 지금 대표 문제잖아, 요게. 요거 보고 밑에 거 따라 풀면 안 풀려. 응? 그건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우진아, 너가 0단어 외웠어. 하나 새로운 단어를 외웠어. 그 기억이 얼마나 가? 다음 달에 내가 똑같은 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딱 하나 배우고 단어 하나를 외웠어. 그거를 한 번도 안 보고 한 달이 지났어. 그럼 그게 기억이 나냐고. 아니잖아. 근데 수학은 어때? 1단원 배웠어. 다시 1단원 배우려면 한 3개월 뒤야. 왜냐면 3단원까지 갔다 1단원을 다시 오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까먹지.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외워야 되는 건 내가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외우시고 그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볼 때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겠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가 있고 그걸 인수분해 해봤더니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무작정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어도 풀려 밑에 보면.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래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얘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고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합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쓰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근각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얘의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 밑에 것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가 있고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럼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얘를 무작정 집어넣는다가 아니라고? 집어넣는 상황은 앞에서 보여줬죠.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맞지? 그럼 이번에는 근이 미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넘어간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b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됐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의 두 근이 얘래. 그럼 마찬가지잖아. 인수분해 안 되고 근이 미지수의 형태야. 어디로 넘어간다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겠다고.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은 a분의 c 3이네요. 그러면 뭐 하면 돼? 얘와 얘를 연립하셔서 a, b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a는 1이겠지? 맞지? 응? 1 넘기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아니 왜 알파 플러스 여기 적혀있잖아. 두 근이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라고. 근데 왜 알파 더하기 1 두 근의 합이잖아. 얘가 첫 번째 근이고 얘가 두 번째 근이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지. 얘가 a라는 근이고 얘가 b라는 근이라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어디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라는 애가 있고 얘 두 근이 x는 알파 더하기 1 또는 베타 더하기 1이라고. 두 근을 더하래. 그럼 뭐 나오는데? 는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을 더하라고 뭐 나오냐고.
이게 나오잖아. 그게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근의 합을 얘기한다고. 근의 합이잖아. 그럼 뭐냐고 여기서. 그럼 알파가 있어서 3이. 그래, 그 3이라고 얘가. 요 알파가 아니라고 아저씨. 얘는 근이라고 근. 근 첫 번째 거, 근 두 번째 거. 그럼 여기에 있는 A는 이 A 말하는 거냐? 이 B는 여기 B 말하는 거야? 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고 얘의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야. 근데 요 A가 저기에 있는 A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위치가 다르잖아. 이렇게 될 때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얘가 X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인 거야. 그럼 알파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야? 알파 더하기 1이 들어온 거고 베타 자리에 베타 더하기 1이 들어온 거야. 그럼 A 자리엔 뭐가 들어온 거야 지금? 1. B 자리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온 거야. 됐어? 우진아 니도 잘 들어. 니도 이해 못했잖아. 그럼 여기 봐봐. 이거 뭐 나와? 성현아 대답해. 알파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그래. 베타 자리에는 베타 더하기 1이 들어왔어. A 자리에는 쟤 봐. 쟤 봐. 저기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식 1 분의 C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 알파랑 문제에 나오는 알파랑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근을 얘기하는 거야. 근. 당연히 근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뭐 알파 플러스 1인지 2알파인지 모르는 거지. 됐어? 우진아 그렇게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있으면 내가 못 넘어가 이 자식아. 밑에 것도 봐봐. 293번 봐봐. 293번에 x에 대한 방정식이 저렇게 있대요. 두근이 알파 베타고 그 다음에 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성현아 불러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답이 그거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B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그럼 뭐 더하기 뭐라고 써야 돼? 얘 두근은 쟤야. 마이너스 그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그치. 그렇게 써야지. 그럼 뭐가 나와? 일단 마이너스하고 알파 그럼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또 곱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뭐 나와?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B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고? 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저 앞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나왔으니 얘가 마이너스 A니까 어떻게 돼? 얘 넘기고 얘 넘기면 A 더하기 B는 1이다가 나오는 거지. 괜찮아?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얘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B라고 앞에서 우리 구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구했어? 마이너스 A라고 구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A겠죠. 맞니?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인 거 우리 구했으니까 1인 거 구했으니까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지. 얘가 1이고 1 더하기 1이니까. 그런데 그게 뭐래? 2A 플러스 4래. 네가 불렀잖아. 네가 말했잖아. 네 입으로.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넘기면 집어넣으면 B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5가 되겠지.
됐어? 문제 하나. 다음 시간에 신입생이 온대. 또 알아. 응. 그 쌤 또 너네가 모르는 애야. 오늘 다음 시간에 신입생이 오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입생이 와서 오늘 수업을 근데 못 듣잖아. 다음 시간부터 오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어. 근데 망했어, 너네 때문에. 제 목표 나오고. 이렇게 화내는 모습만 찍어서 보내면 애들이 무서워서 나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어? 이 자식아. 뭐 사실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연기할 마음도 없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어떠겠어? 어?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 아무튼, 남자는 응? 아닌데? 여자애 2명인데? 우리 남성. 뭐, 니네가 남자인 거지 남자만 받지 않아. 내가 무슨 막 이상한 편견이 있지 않잖아. 항상 모든 말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 있어. 너네가 남자였을 뿐이지. 아무튼, 그럼 봅시다. 3번. 3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다. 그럼 뒤에 거 보지도 마. 여기까지 봐봐. 알겠지? 문제를 보면서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생각을 하라 그랬어.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 안 돼. 그 다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럼 어디로 넘어간다고?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인 거야, 걔는. 알겠어? 그럼 쓰는 거야.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고? 그치. A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4다. 쓰고 나서 얘를 보는 거야.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보여야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게 보이는 거고, 그걸 집어넣으면 뭐겠구나? A제곱 마이너스 8이겠구나. 즉, 마이너스 8을 넘기면 얘가 뭐가 되고? 25가 되고, A제곱은 25니까 양수 A는 3이 돼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금방 풀려요. 또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얘들아, 항상. 알겠지? 그럼 얘는 K에 2K-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전체적인 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구라 그래가지고 25죠? 그래서 5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또 보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두근이 알파 베타야. 뒤에 거 보기도 전에 뭐부터 쓰라고? 근각교체 관계부터 써. 이거 쓰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알파 베타는 2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는 거야. 쓰고 나서 그 다음을 보면 얘도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구나.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면 끝이죠. 됐어? 너네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까지 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델타까지도 나와. 4차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4개가 필요해서 델타까지도 나오는데 요거 제발 얘를 A, B라고 쓰지 마. A, B랑 알파, 베타는 다른 문자야. 알겠어? 너네 소문자랑 대문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것처럼 얘도 다른 거야. 알겠지? 근데 알아보기만 하면 서술형이 어떻게 쓸 건데, 그럼? 선생님은 그 알파 여기 수문자가 되게 써있는데 뒷문자로 시끄럽고. 응? 이렇게 4개인데 이 4개는 잘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술형도 그렇고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 A랑 알파가 같이 나와. 근데 알파를 A라고 쓰면 A 지워서 베타는 0이라고 쓸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헷갈려. 문제 풀다 보면 특히 알파, 베타랑 A, B는 한 문제에 같이 많이 나와. 근데 아직도 고3이 A, B라고 쓰는 놈들도 있어. 진짜로 있어. 항상 잔소리하는데 고3 때까지 안 바뀌어. 습관을 한번 잘못되면. 문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자가 안 헷갈려. 넌 A랑 알파가 헷갈리냐? 네가 이상하게 쓰니까 헷갈리는 거지. 어? 너가 잘못 쓴 너 문제지. 아니 베타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 쓸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지금 습관을 그냥 A, B라고 쓰면 진짜 고3 때까지 안 바뀌어. 본인이 편할 대로 써.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서술형에서 알파, 베타를 못 알아보겠다고 감점 당한 적도 있어. 고등학교 때는 못 알아보면 끝이야. 고등학교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A랑 알파랑 헷갈리게 쓰니까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못 알아보겠다고 그냥 빵점 처리했어, 그걸.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고. 진짜로 그랬어, 충영고에서. 그런 적이 있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알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너네 동그라미 어떻게 동그라미 이렇게 쓰지. 그거를 날렸으면 돼. 이렇게.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이렇게 쓰잖아. 동그라미랑 똑같은 순서로 쓰면 돼, 이렇게. A는 이렇게 쓰잖아. 맞아? 그러니까 알파는 어떻게 쓰면 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면 돼. 이해했어? 연습해, 빨리. 동그라미 이렇게 치잖아. 똑같이 쓰면 돼, 똑같이. 알겠어? 그다음 베타는 13 생각하면 돼, 13. 13 이렇게 쓰지. 그치? 그걸 어떻게 쓰면 돼? 1을 길게 쓰고 3을 붙여 쓰면 돼. B도 13. B를 13을 이렇게 쓰지. B를 너 B 이렇게 써? 아, 대문자 B. 이거랑 이거는 다르지. 그리고 대문자 B는 문제 풀 때 안 나와. 근데 베타는 어? 이게 베타. 베타. 델타. 얘는 델타고, 감마. 감마는 사실 R이라고 써도 돼.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R이랑 델타랑 한 문제에 나오지 않아. 왜냐면 R이랑 델타는 나도 헷갈려, 쓰면. 근데 정석적으로는 뒤에서 앞으로 써야 돼. 이렇게. 정석적으로는 감마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알파, 베타, 감마에서 감마는 이렇게 쓰는데 굳이 얘는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감마는 R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델타는 사실 4차 방정식 말고는 안 나와. 4차 방정식 말고는 안 나오는데 얘도 그냥 6을 이렇게 날려 써도 돼. 얘가 사실 다른 문자거든? 얘가 이제 시그마라는 문자고 얘는 델타라는 문자야. 다른 문자야. 근데 어차피 시그마는 고3 때 확통 배우면서 나오는 거고 얘는 1학년 때 4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야. 어차피 얘랑 한 문제에 안 나와. 그래서 쓸 때 사실 그냥 6을 날려 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정석적으로는 지금 얘처럼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뭐 사실 좀 그렇고 알파, 베타, 감마까지는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렇게 요 세 개는 알아두세요. 너네한테 뭐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알아보게. 이쁘게 써. 알겠지? 지금부터. 나중에 고3 가서 이거 헷갈려가지고 못 알아보고 이러지 말고. 시끄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 2명 왔으면 2명 저희가 비죠. 그러면 2명 왔으니까 너가 나갈래? 조용해. 밑에 거 봅시다. 296번. 영상 찍고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화나게 하지 말고. 첫날부터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 봅시다. 296번. 296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럼 일단 뭐부터 쓰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고 먼저 쓰고 어떻게 하겠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전개해 주셔야겠죠? 그치? 얘네들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쭉 전개해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에 두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설정했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린 그 두근을 뭐라고 뒀고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했고 알파, 베타라고 설정하고 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갔지. 맞아?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풀었다고. 그런데 지금부터 뭐가 나와 있는 거야? 두근의 비 또는 두근의 차. 그러니까 두근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야. 두근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풀던 대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플러스 2야. 맞니? 그런데 알파 대 베타는 2 대 3이야. 왜? 아,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2 대 3이야. 그러면 우리 비례식 어떻게 풀어? 이렇게 곱하죠. 아, 그러니까 3알파는 2베타고 베타는 2분의 3알파구나.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겠구나가 원래 풀이야. 원래 풀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아이씨.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잘 봐. 앞으로는 요게 아니라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하셔도 풀려요. 안 풀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처럼 두 근의 관계가 나와 있으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설정하자는 거야. 두 근이 2 대 3이래. 그럼 내가 그 두 근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 2알파와 3알파라고 설정할 수 있다고. 2 대 3일 거니까. 2 대 3이라는 건 2, 3일 수도 있고 4, 6일 수도 있고 6, 9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2에다가 뭔가를 곱한 숫자와 3에다가 뭔가 곱한 숫자가 두근일 거라고. 그럼 두근의 차가 4라고 나와 있으면 두근을 뭐라고 설정하면 되겠니? 알파와 알파 플러스 뭐 다른 말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라고 설정하는 거죠. 왜? 두근의 차가 4니까. 그러니까 베타가 얘가 베타인 거야?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두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알파는 몇이다가 나오는 거야? 알파는 2다가 나오는 거고 아 그러면 두근이 4와 6이겠구나. 그러면 두근의 곱 24는 k-2겠구나. k는 26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이런 애가 있는데 얘 두 근의 차가 4니까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나머지 한 근은 거기에다가 4를 더한 거겠네. 차가 4니까.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 써보시면 2알파 더하기 4는 둘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고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1, 3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거 집어넣으시면 k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니? 그러면 298번 풀어봐. 299번은 같이 풀 거니까 298번 풀어보세요. 새로운 사탕.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잠이 확 깨지? 안 졸리지, 이제? 예. 빨리 풀어봐. 너 소하고 쓸 거야? 당연아? 소하고 안 쓰는 거 어때? 아무래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소하고가 좋은지 모르겠어. 예. 지수는 어디 쓸 거야? 소화? 소화 쓰려고 그랬어? 아니, 뭐 써도 되는데, 진성만. 가? 그럼 나랑은 빠이빠이. 난 진성고 학생은 안 받을 거야. 아니, 이게 소하고가, 몰라. 내년은 또 모르겠어. 근데, 요즘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잖아? 이젠 진짜? 근데 소하고에서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소하고를 가라고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긴 해. 그러니까 소하고를 가서 내신을 잘 따면 대학을 무조건 잘 갈 수 있어. 소하고는 잘하는 애들을 잘 보내. 그러니까 매년 서울대를 가. 잘하는 애들을 잘 보내니까. 근데 반대로 못하는 애들은 못 보내. 그러니까 수하고 가서 잘하면, 그러니까 뭐 전교 뭐 10위권 안에 들면 그냥 인서울은 확정이고, 너네가 들어봤던 이름들의 대학들을 무조건 가. 근데 그 반대가 너무 없어. 그래서 그 소하고에서, 근데 일단은 그 10위권 안에 드는 게 원체 어려우니까 소하고에서. 그래서 그게 괜찮을까 싶기는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그게 유독 심하고, 지금 유독 심해. 예를 들어서 1학기 수학이 중간 기말 합쳐서 2개 틀리면 2등급이야. 1개 반 틀린 애들, 그러니까 1개 틀리고 서술형 감점 당한 애들 있지, 거기까지가 1등급이야.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 기말에서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나온 애도 있어. 잘 본 거잖아, 사실. 중간 하나, 기말 하나 틀린 거면. 고등학교 기준은 되게 잘 본 거거든? 근데, 그랬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 그게 유독 심하긴 한데, 내년에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 근데 수학 기준으로는 그렇고, 다른 과목들은 괜찮아요. 수학 기준으로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 뭐 충현, 운산, 광희, 이 세 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게 사실 뭐 분위기 때문에, 뭐 소하고는 공부하는 분위기야, 완전. 그래서 자기가 분위기를 잘 탄다, 그 주변에서 안 하면 나도 안 할 것 같다 하면 뭐 소하고를 가세요. 소하고는 완전 그냥 공부하는 분위기야. 분위기 자체가. 학교 선생님들도 일부러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지. 아무튼 그런 건데, 결국엔 내신을 따기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뭐 요즘 시대 수능을 봐서 갈 것도 아니고, 너네 때는 수능이 더 주는데 수능을 봐서 갈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신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그 수하고 내신을 보면서, 특히 수학 내신을 보면서. 근데 뭐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인데 잘 고민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올해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럴 거란 보장은 없어. 그리고 보통 2년 주기로 바뀌어. 그러니까 올해 그랬으면 내년은 좀 덜하고 내후년은 다시 또 그렇고. 그러니까 2년만, 그러니까 매년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올해 잘했으면 내년은 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잘하고 다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돼. 그래서 올해 막 너무 그렇게 경쟁이 심하니까 내년에 너네가 고등학교 갈 때는 덜 할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뭐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고민을 잘 해보세요. 진성고는 절대 안 되고, 인성은 절대 안 되고요. 소하고는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 충현, 광희, 운산 중에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다, 자기가.
주변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소아고를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무튼 고민해보시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알겠죠? 무튼 봅시다. 298번은 방금 앞에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위에는 차가 4라 그랬잖아. 차가 4니까 뭐라 그랬어?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라고 설정을 했죠. 그치? 그런데 얘는 연속된 짝수, 연속된 홀수야. 그럼 차가 몇이란 소리야? 2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가 짝수면 얘도 짝수고 알파가 홀수면 얘도 홀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하시면 되고 299번 같은 거는 두근의 그냥 비가 아니라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야. 절대값의 비가. 그럼 절대값의 비가 4대 1일 때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4대 1이니까 4알파와 알파로 설정하면 되거든. 근데 절대값의 비인 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4알파와 알파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절대값의 비가 나왔을 때는 하나는 둘 다 플러스로, 두 번째는 하나는 마이너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마이너스면 얘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잖아. 알파가 마이너스면? 그럼 마이너스지. 알파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네 가지가 있지. 그러면 얘 플러스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마이너스 요 안에 들어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 요 안에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보면 돼. 원래는 네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네 가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의 비가 있을 때는 절대값의 비를 가지고 설정하시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하셔서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끝내기엔 좀 많지? 오늘 끝내기엔 좀 많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5번까지만 할 거고요. 5번까지만 하고 끝날 때 그 단원종합 문제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번 풀어야 되는지 체크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5번 보시면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래서 철수와 영희 두 학생이 있는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푸는데 철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희는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1과 마이너스 5가 나왔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철수의 입장에서 보자. 원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풀었어야 되잖아. 근데 b를 잘못 봤대.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철수는 어떻게 본 거야? a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본 거야. 헷갈리면 이렇게 써줄까? b 프라임 말고 그냥 d라고 써줄까? 이렇게 보고 푼 거야. b를 잘못 본 거니까. 괜찮니?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대.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야.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되더라 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봐도 되고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로 한번 봐보면 두근의 합 몇이니? 4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고 그냥 두근의 곱 마이너스 12는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b를 잘못 봤어. b를 d라고 잘못 보고 푼 거야. 그럼 d는 마이너스 4a다 라는 게 필요하냐고. 얘는 잘못 본 건데. 잘못 본 걸 구할 필요 없잖아. 맞아? 근데 얘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a가 된다라는 건 제대로 본 거야 얘는. 그러니까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제대로 본 걸 기준으로 보면 돼. 다시 영희를 기준으로 볼게. 영희는 이번에 뭘 잘못 봤대? c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영희는 어떻게 본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래? 그랬더니 1과 마이너스 5가 나오더래. 그럼 두근의 합 몇이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b는 4a다가 나와. 이거 제대로 본 거라고. 이거 제대로 본 거라. 2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얘 구했고 얘 구했으니까 집어넣어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예요. 그런데 ax제곱에 b는 4a고요. c는 마이너스 12a래요.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눠? a로 나누면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2, 6에 마이너스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6이다가 나오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뭘 봐라? 제대로 본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밑에 것도 한 번 더 풀어보자. 풀어보라고.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라고 두고. 그거는 아까 말해. 어떤 거? 1번, 2번 다? 일단 1번만?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2인 거잖아. 이렇게 넣고 한 거야?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뭐 나와? 는? 그치. 곱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알파 K니까 여기다가 내가 3을 곱하면 여기 3K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6알파 플러스 6은 3K 플러스 9잖아. 그래놓고 뭐 여기서 여기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연립방정식. 문자 소거시키는 거잖아. 곱해가지고. 빼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6은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넘어가면 플러스 4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계산한 거. 됐지 그럼?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 302번. 302번 말고 301번부터 보자. 301번부터 보고 302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301번 보시면 301번에 해수와 미나가 있대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해수는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받고 미나는 상수항을 잘못 받고, 그랬을 때 해수가 구한 건 마이너스 2와 6이고요. 미나가 구한 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었어.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그런데 해수의 입장에서는 뭘 잘못 봤다고? 1차 항을 잘못 봤다고. 그러니까 뭐는 제대로 잘 본 거야? 상수항은 제대로 잘 본 거잖아. 그래서 상수항은 제대로 보고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두 개의 곱은 뭐야? 마이너스 12고 그게 뭐라고? A분의 C니까 C가 되는 거라고. C는 제대로 봤으니까. 또 그럼 미나의 입장에서는 뭐를 제대로 봤어? 이번에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1차 항은 제대로 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는 애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애가 나왔어. 이런 근이 나온 거야. 그럼 뭐 하겠다고? 두 근을, 얘를 제대로 본 거니까 이 두 근을 더하겠다. 이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러니까 b는 뭐다? b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대로 본 걸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알파, 베타 구하셔서 보셔도 되고 근각에서의 관계로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구해줬으니까. 자, 마지막 발전 문제 보시면 개수가 실수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근의 공식을 제로 잘못 알고 풀었더니 마이너스 2와 1이 나왔대요. 이번엔 뭘 잘못 본 거야? 개수가 아니라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거야. 그런데 내가 앞에서 이런 거 얘기했었지. 원래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래서 내가 이 플러스일 때를 알파라고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일 때를 베타라고 두면 이렇게 플러스일 때를 알파라고 두고 마이너스일 때 베타라고 두면 두 근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나온다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증명하는 두 번째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잘 봐.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러면 제대로 본 걸 기준으로 하면 돼. 그 대신에 근의 공식 자체를 잘못 봤어. 그러면 얘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근의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는 근의 공식을 잘못 봤으니까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알파라고 둔 거고요. 알파라고 둔 거고, 그리고 그 알파가 뭐인 거고,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1이겠죠? 플러스니까. 얘가 1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나온 거지. 플러스일 때 많이.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더하고 어떤 걸 뺀 거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고 푼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고. 두 개를 더하면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는 2a분의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지워지면 마이너스 2b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b는 a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곱해볼까요? 곱하시면 마이너스 2는 분모끼리 곱하면 뭐고? 그렇지 4a 제곱이고 분의 분자끼리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에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만 남아? 4a 제곱 분의 ac가 남고 a는 약분되는 거죠. 그러면 C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C는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원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AX 제곱에 B는 A고요. C는 마이너스 8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A를 내가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고 얘 지금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8이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그거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됐니? 괜찮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요거 많이 나와요. 얘도 상수항 또는 1차항 이런 개수를 잘못 본 상황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봐라? 제대로 본 걸 기준으로 봐라. 그게 헷갈리면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그냥 다른 문자 집어넣어서 써놔. 그럼 어차피 똑같이 풀릴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그 근의 공식을 각각을 써놓고 그 두 개를 더해보고 그 두 개를 곱해보면 된다. 근각계수의 관계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얘가 좀 더 어려워지면 예전에 학교 시험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위의 문제는 보통 이제 문제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면 대부분의 문제는 b를 잘못 보거나 c를 잘못 보는 경우만 나와. 근데 간혹 가다가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A를 잘못 본 경우도 있었거든? A를 잘못 본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뭐 잘못 봐서 이게 D로 본 거지, 잘못 본 거지. 그치? 그럴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D분의 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D분의 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잘못 본 거고 얘도 잘못 본 거잖아. 그럼 둘 다 의미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을 나누시면 돼요. 둘을 나누면 D분의니까 똑같은 게 있어서 약분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C분의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요건 뒤에 가서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원 종합 문제에서 안 풀어도 되는 거 체크해 줄 테니까 지우지 마. 어차피 다음 시간 숙제야. 알겠지? 단원 종합 문제에서 안 풀어도 되는 거 다음 시간 숙제 알려줄 테니까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숙제 찝어줬지? 한번
맞죠? 그 X표 친 것 중에 보면 돼. 아, 그럼 풀어야 되는 거 찍어줄게. 풀어야 되는 거. 317번. 동그라미 쳐도 돼요. 풀어야 되는 거 오늘 숙제. 317번. 그 다음에 318번. 그 다음 19번. 그 다음 20, 21, 22. 푸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다 풀어야 돼. 응? 동그라미 친 거. 12번. 그건 저번 시간 숙제였어. 너 X표 쳐놨잖아. X표 친 거 빼고 다 풀어야 돼? 오늘 못 가겠는데? 시끄러. 그 다음에 326번, 327번, 동그라미 치세요. 326, 327, 328번, 그 다음에 329번, 그 다음에 333번, 334, 335. 이렇게가 숙제예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